2024년 6월 24일 MIN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 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MIN 뉴스는 오곡밸리 혁신 암호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 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 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 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석유의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 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 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 경중에 의존한 외교 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 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 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 국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 공약, 남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 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건설 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 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 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재선 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 내지 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출결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우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우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 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 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MIN 뉴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및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이다. 오곡밸리 혁신 암호 모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오지는 오곡, 밸리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